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역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처절한 제약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다. 특히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은 그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항공기 엔진은 단순히 금속을 깎아내고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는 첨단 소재와 정밀 기술이 총체적으로 결집된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그마저도 수십 년간의 연구와 천문학적 비용이 요구되었다. 한국은 1970년대와 80년대까지만 해도 전투기조차 독자적으로 설계하거나 생산할 능력이 없었다. 미국으로부터 F4, F5, 이후 F16을 도입하며 공군의 주력으로 삼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외국 기술에 의존한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철저히 부품 조립국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군사적 자립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 군비 시장이 재편되던 시점에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했다. 엔진 개발은 특히 미국과 유럽이 철저히 통제하는 영역이었다. 라이선스를 받아 단순 조립이나 부분 제작은 가능했지만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터빈 블레이드, 연소기, 고온 소재 처리 기술은 절대 이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직접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겠다고 나섰을 때 해외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이어갔다. 1990년대 후반 한국항공우주 산업 KAI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이 되어 소형 항공기와 헬리콥터용 엔진 국산화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터보프롭 엔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는 국산 엔진의 싹을 틔운 중요한 발판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향후 군용 제트기 엔진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FA-50 경공격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 FA-50은 단순히 훈련기 T-50을 개량한 기체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전투기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엔진만큼은 여전히 미국산 F404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고수출 제한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허가 없이는 제3국에 판매할 수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몇몇 계약에서 정치적 제약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엔진 자립 없이는 진정한 항공 강국이 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안보, 방산 수출, 그리고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독립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였다. 특히 전투기 엔진은 수천 개의 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섭씨 18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세계에서 한국은 과감하게 발을 들여놓았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이어졌다. 초기 시험 엔진은 출력 부족과 내구성 문제로 번번이 무너졌다. 그러나 연구진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하나씩 돌파구를 찾아 나갔다. 고온 합금 소재 개발, 세라믹 코팅, 냉각 채널 설계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만이 다룰 수 있는 분야였다. 그 길을 한국은 스스로 걸어야 했다. 이러한 도전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수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올인체제를 구축했다. 마침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한국은 전투기용 국산 엔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FA-50에 장착될 국산 엔진의 성공 소식이 등장한다. 이 엔진은 단순한 시험품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에 탑재되어 운용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무엇보다도 1800K라는 놀라운 내열 성능을 확보하며 미국산 엔진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전투기 엔진 보유국으로 올라섰다. 단순히 부품 조립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엔진을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이다. 이는 곧 항공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투기 엔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강자로서 스스로의 엔진으로 하늘을 가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FA-50에 이어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에도 이 국산 엔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세계 방산시장에 내놓은 첫 번째 본격적인 전투기 플랫폼이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며
항공기 제작 역량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한국 울훈련기 생산국 정도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FA-50의 등장은 상황을 바꿨다. 훈련기에서 파생된 경공격기는 실제 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무기체계였고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탁월했다. FA-50은 중소규모 국가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전투기로 각인되었다. 첨단 전자장비와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추면서도 유지 비용이 낮아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FA-50은 단숨에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뚜렷한 약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엔진이었다. FA-50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계열이었다. 성능은 안정적이었지만 문제는 수출 제한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전략적 이유에 따라 수출 허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실제로 몇몇 수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이 좌초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의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났다. 엔진만 국산화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타국의 승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FA-50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곧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산 엔진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FA-50의 잠재적 구매국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국산 엔진 장착 FA-50이라면 한국과의 계약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로써 FA-50은 단순히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립형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국산 엔진은 단순히 수출 경쟁력만 높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기의 실질적 성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롭게 개발된 국산 엔진은 1800K 이상의 고온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했다. 이는 FA-50이 기존보다 더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고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연구진은 특히 엔진의 경량화와 연비 효율성을 강조했다.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고 전투 중 기동 성능 역시 개선되었다. 이는 조종사들에게 단순히 더 빠른 비행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FA-50 국산 엔진 탑재는 또한 한국 공군에도 깊은 의미를 던졌다. 그동안 한국 공군은 주요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외산 엔진의 신뢰성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만든 엔진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 개념과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국내 방산업계 역시 FA-50 국산 엔진화를 계기로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구매하거나 조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엔진부터 전투기 플랫폼까지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완전 자립형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FA-50은 이제 과거와 같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엔진 자립을 통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상징하는 전투기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패를 극복한 기술자들의 집념,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FA-50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항공기 생산국을 넘어 진정한 세계 항공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국산 엔진 개발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바로 1800K라는 경이적인 수치였다. 이 숫자는 단순한 온도의 표시가 아니다. 항공기 엔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연소실과 터빈 블레이드가 얼마나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기존에 한국이 수입하던 미국산 엔진들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 기술은 결코 한국에 이전되지 않았다. 터빈 블레이드 제작 기술, 고온 합금 조성과 세라믹 코팅 공정은 철저히 기밀로 묶여 있었다. 한국은 이 장벽을 스스로 돌파해야 했다. 1800K의 의미는 단순하다. 더 높은 온도를 견딜수록 더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다.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폭발적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엔진 내부가 초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기존 1500K 수준을 넘어서 1800K까지 안정적으로 버틴다는 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 엔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 난관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예를 들어 터빈 블레이드의 경우 금속이 고온에서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단결정 합금, 슈퍼알로이 싱글 크리스털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블레이드 내부에는 미세한 냉각 채널을 뚫어 초고온의 가스를 맞으면서도 내부 온도를 낮추는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다. 이 모든 과정을 한국은 독자적으로 확보해 나갔다. 연소기의 설계 또한 혁신적이었다.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불안정 연소로 인한 진동과 손상을 최소화해야 했다. 이를 위해 수천 차례의 실험과 시뮬레이션이 반복되었고 연구진은 이 국산 엔진은 단순히 내구성만 확보한 것이 아니었다. 출력 또한 미국산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했다. 실제 시험 결과 추력 대비 무게비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고 이는 곧 전투기의 기동성과 속도 그리고 작전 반경 확장으로 이어졌다. 비교를 위해 미국의 대표적 전투기 엔진을 떠올려보자. F-16에 장착된 F-100 계열 엔진이나 F-18 슈퍼-SSE는 F-414 엔진은 수십 년간 검증된 명품이다. 그러나 한국의 신형 국산 엔진은 1800K를 기준으로 동일급 엔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성능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술진의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수치와 시험으로 증명된 사실이었다. 또한 한국은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혹독한 내구성 시험을 실시했다. 수천 시간에 걸친 고온 작동 시험, 극한 환경에서의 가속 감속 반복, 모래먼지 환경에서의 내구성 검증 등 모든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구매국들에게 한국산 엔진은 믿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1800K 국산 엔진은 곧 한국이 세계 3위 엔진 보유국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소수 강대국만이 가진 기술 독점 구조가 깨지고 이제 한국이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더 이상 엔진 기술을 수입하거나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로 부상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가진 잠재력은 FA50을 넘어 KF21로 이어질 수 있었다. KF21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아직까지는 외산 엔진에 의존하고 있었다. 만약 KF21이 완전한 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독자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뉴스였다. 대한민국이 1800K 엔진으로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였고 동시에 한국이 이제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바꾸는 주역으로 등장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미래 항공 전략의 상징이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체였다. 그러나 KF-21의 가장 큰 한계는 언제나 엔진 문제였다. 외형과 항전 장비,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은 이미 독자적으로 확보했지만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여전히 미국산 F-414에 의존해야 했다. 이 사실은 곧 KF-21이 완전한 독립 전투기가 아니라는 평가를 불러왔다. 하지만 국산 1800K 엔진의 등장은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만약 KF-21에 이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완전 자립형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게 된다. 단순히 미국의 기술 지원 덕분에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엔진까지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한 국가라는 위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부분적으로 갖추면서도 최신 AESA 레이더와 네트워크 전술 능력을 확보한 강력한 기체다. 그러나 엔진 자립 없이는 그 잠재력을 100% 발휘하기 어렵다. 외산 엔진은 정치적 제약과 수출 제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KF-21을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에 판매하려고 할 때 미국의 승인 절차는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국산 엔진으로 전환된다면 이러한 족쇄는 사라진다. 더 나아가 국산 엔진은 단순히 자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능의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 1800K 엔진이 제공하는 높은 추력은 KF-21이 더 무거운 무장을 탑재하고도 안정적으로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과 기동성이 강화되어 KF-21은 단순히 4.5세대가 아니라 사실상 준 5세대 전투기로 불릴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한다.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외산 부품 공급망에 신경을 써야 했고 필요할 때
제때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적용된다면 유지보수 체계까지 한국 내부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전시의 공급망이 차단되더라도 스스로의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과 엔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작전 지속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뜻이었다. KF-21에 국산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은 또한 방산 수출 전략에 혁신적인 기회를 열어준다. 한국은 이미 FA50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다. KF-21이 국산 엔진을 얹고 등장한다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구매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가격 경쟁력, 유지비 절감, 정치적 자유도까지 더해진다면 KF-21은 F-35나 유럽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산 무기를 시험 중이다. 그러나 FA-50과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체계가 이미 여러 전장에서 검증되었듯이 KF-21도 국산 엔진을 통해 완전한 독자 전투기로 운용된다면 그 신뢰는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이 세계 안보 체제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열어준다. 국산 엔진의 성공은 결국 KF-21을 진정한 한국형 전투기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이제 한국은 그 퍼즐을 거의 다 맞춰가고 있다. 남은 것은 대량 양산과 실전 배치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일 뿐이다.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이 KF-21 국산 엔진 장착이라는 대역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산 엔진의 등장은 한국 내부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거대한 충격을 던졌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해왔고 동맹국들에게도 핵심 기술 이전은 극도로 제한해왔다. 그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1800K급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전략적 도전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이면서도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간 F2 전투기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엔진 분야에서는 자립에 실패한 상태였다. 미쓰비시와 IHI 같은 대기업이 합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자적인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완성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FA-50과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의 국산 엔진을 확보했다. 이는 일본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항공기술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는 평가를 불러일으켰다. 일본 언론은 이를 기술적 굴욕이라 표현하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유럽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롤스로이스와 서프란이라는 세계적 엔진 제작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손잡는 것이 유럽 방산 기업들의 새로운 전략으로 거론되었다. 기술적 협력과 공동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시각은 또 달랐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독점에 맞서 자국 엔진 개발의 사활을 걸어왔다. 그러나 품질과 신뢰성 문제로 여전히 국제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숨에 신뢰성 높은 엔진을 확보한 것은 그들에게 위협이자 경고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구매국들은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과 이라크는 FA-50 국산 엔진 장착형에 강한 관심을 드러냈고 말레이시아나 폴란드 같은 국가들도 정치적 제약이 없는 한국산 전투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이들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반향은 한국에게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안보 구조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국산 엔진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외교적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 방산 협력을 체결할 때 엔진 기술을 매개로 한 신뢰와 동맹 강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경계의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강대국들은 한국의 급격한 부상을 경계하며 기술 유출이나 군비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성과를 지형 내 군사 균형을 흔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며 대응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FA-50과 KF-21의 성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했고 국산 엔진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음으로써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올랐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국이 이제 세계 군사 기술 경쟁의 무대 한가운데 서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기술적 성취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 국산 엔진을 통해 어떤 군사 경제적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국산 엔진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의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 경제, 구조, 그리고 국제적 위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불리면서도 항상 엔진 의존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군사적 의미는 절대적이다. 국산 엔진을 보유한다는 것은 곧 전시의 외부 공급망 차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유사시 미국이나 유럽의 부품 지원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은 자국 내에서 엔진과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해 공군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지속 능력과 자주 국방의 핵심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파급력 또한 막대하다. 전투기 엔진은 그 자체로 수천억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이다. 국산 엔진 개발은 수많은 중소협력업체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더 나아가 민간 항공기 엔진 분야로의 확장도 가능하다. 방산 기술이 민간 기술로 이전되는 순간 한국은 항공산업 전체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수출 전략에서의 변화다. 과거 한국은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 국산 엔진을 탑재한 FA50과 KF21은 온전히 한국산으로서 제3국에 판매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실제로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한국산 전투기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넷째, 국제 정치적 함이다. 국산 엔진은 한국에게 새로운 외교 카드로 작용한다. 특정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할 때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공동 생산,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심화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기술을 매개로 한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연다. 다섯째, 사회적 상징성이다. 국산 엔진 개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기술자들의 승리이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준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항공기 엔진까지 한국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국가적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하다. 대량 양산체제 구축, 실전 운용에서의 신뢰성 검증, 지속적인 성능 개량 등이 남아있다. 전투기 엔진은 끊임없는 개량과 시험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국제사회의 견제와 기술보호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산 엔진의 성공은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한국은 엔진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한 항공 강국의 길 위에 서 있다. FA50과 KF21은 그 상징적인 산물이자 미래로 향한 교두보다 앞으로 세계는 더 자주 한국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엔진 자립을 이뤄낸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기술 추격자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항공 패권의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하늘을 가르는 국산 엔진의 굉음은 곧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신호탄